그러면 천천히 알았네. 연습을 하나만 볼게요. 실전 연습 문제까지 끝내고 원래는 어제 오다 질문을 받고 오늘은 2차 함수 하면은 시험관에 보통 2차 함수까지거나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거든. 그럼 다음 주에 딱 시험 진도까지 끝나고 다 다음 주 시험 때문에 들어갈 건데 한 타임 정도 늦어졌죠 지금. 네. 그래서 화요일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함수 개념 테스트 설명 영상을 올려줄게. 찍어서 화요일날 찍어서 다음 주에요? 돌아오는 화요일 주중반에든 수업할 때 그거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볼 때 질문이 없을 거야. 왜냐면 설명했으니까 하고 와야 되잖아. 새로 풀 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개념 테스트는 미리 오늘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영상 보고 답지 만들고 연습해갖고 와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나? 예. 선생님 거 치고 그럼 다 왔나 이제? 이거 하면 되나?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어디가 질문 포인트인지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마름모 기호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마름모 기호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잘 안 풀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포인트가 맞니? 자 A 마름모 B를 어떻게 약속한대? AB 더하기 A 빼기 B라고 약속을 한대. 얘들아 A 곱하기 B 우리가 어떻게 약속해? 이거랑 똑같은 기호가 점도 사실은 곱하기인데 물론 이 두 개의 곱하기가 대학교 가면 달라져 의미가. 벡터라는 걸 연산할 때는 2 곱하기하고 2 곱하기가 다른 의미가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등수학에서 얘네 둘의 기호의 의미는 똑같아. 무슨 얘기야? A를 B번 더한 거야. A를 B게 더한 거야. 그게 저 기호 곱하기의 기호의 뜻이야. 말하면 어떻게 하겠대? 봐봐 순서가 중요하지 지금 맞니? 네. A를 몇 번 더했다고? B번 더했다고.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B를 몇 번 더하는 거야? A번 더하는데 계산 결과는 신기하게도 똑같지. 네. 그래서 A 곱하기 B하고 뭐의 계산 결과가? B 곱하기 A가 계산 결과가 똑같아. 2 곱하기 3 2를 몇 번 더했음? 3번 더했음. 3 곱하기 2 3을 2번 더했음. 계산 결과가 똑같아. 네.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도 계산 결과가 똑같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기호의 약속이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 곱셈 공식에서 전개, 식의 전개라든가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내용을 계산을 정의해서 문제를 줘요. 고등학교 때는 맞습니까? 중학교 때도 줘요. 근데 중학교 때 매번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못하겠어요 이랬지. 자 그러면 이 기호의 의미는 뭐야? 앞에랑 뒤에가 있는데 앞에 말은 뭐 뒤인데 앞에 곱하기 D 하고 앞에 빼기 더하기 앞에 빼기 D 하겠대.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 같아질까 달라질까? B 말은 뭐 A 하면 같을까 다를까? 얘랑 결과가 다르겠지. 이런 기호 나오는 거 앞으로는 좀 틀리지 마세요. 그럼 나는 뭐야?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알려준 이 식이 기준이 되는 거고 요거 자리에 온 놈을 여기 자리에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A 자리에 B가 왔으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 B의 자리에 A가 왔으니까 뒤에는 A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안 같죠?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 이 기호를 못 해먹겠어? 못 써먹겠어? 였는데 별게 아니겠지. A 자리에 뭐가 왔죠? 됐어요. B 자리에 2요.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면 설마 x2라고 쓰는 사람 없겠지. 곱하기니까 2x 더하기 x 빼기 2인가요? 여기는 x별표 x인가? a 자리에 x, b 자리에 x 맞나요? 네. 대입하면 x 곱하기 x 더하기 x 빼기 x인가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나 저 마름모 비율을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잘 생각해서 열심히 해봐라. 얼렁뚱땅하지는 마세요. 그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답이 나와라.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겠어요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습관이다. 틀려도 괜찮다. 해라. 끝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풀어지는 게 나올 거고 알아지는 게 계속 생긴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 3x 빼기 2는 x제곱이고 여기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자, 뭐가 기준이 돼야 돼? x값?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이겠죠. 맞습니까? 예. 확인했어요? 예.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예. 넣어보라고 했지? 가장 간단한 거 1 넣어보면 되잖아. 양수죠? 예. 그래서 x가 3은 뭐 미친 건가? 뒤질래? 내 입에서 험함을 나오게 할래? 이렇게 될 테고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마3x 플러스 2는 x제곱. 풀고 나서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끝. 그럼 더 이상 질문은 더는 안 풀어줘도 되겠냐? 끝까지 할까? 아닙니다. 되겠어? 네. 항상 부탁하지만 부탁이자 관건이자 안 하면 뭐라고 하겠지만 설명은 듣는 거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가 풀어서 다시 해봐야 되고 틀린 문제는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 표시가 돼야 돼. 어떤 선배들은 여기 옆에 풀렸는데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 이렇게 해서 고쳤을 거 아니니? 그럼 뭐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봤을 때마다 착각하고 있는데 세모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저 문제가 풀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공부하고 성적이 올리는 방법이고 방법은 단순해요. 그걸 실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오늘 몇 시에 나왔어? 8시요. 일찍 나왔네. 몇 시에 나왔어? 8시. 7시? 9시. 10시요. 10시 아닌데? 아, 영어가 있었구나. 11시 반쯤 일어나서 뛰어갔을 것 같은데? 그럼 11시 반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십시오. 일요일 아침인데? 뭐 했어? 그럼 물어보는 거야. 괜찮아. 이거 좀 풀었어? 몇 시간 풀었어? 몇 문제 풀었어? 응? 얼마나 걸렸어? 몇 문제 풀었어? 그 밥 먹고 오전에 좀 한가함 좀 즐기고 인스타도 좀 하고 컴퓨터 좀 하고 다 우리가 알잖아. 게임 하지 말고 어디 선생님이랑 했던 거 영상 보고 고쳐라고 했으니까 영상 보고 고쳐와야 되는데 라고 알지만 실행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다음에 니네 다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이 있지. 예. 학원 올 때 갖고 와. 특히나 주말에서 주말에 갖고 와. 왜냐면 선생님이 이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고쳐봐 라고 하는데 볼 게 없잖아. 핸드폰으로 보니까 못 보더라. 그치? 안 보이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전체적으로 글씨도 안 보이잖아. 식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노트북도 갖고 있잖아. 무겁니? 예. 패드 있는 사람은 패드랑 자기 이어폰 챙겨오시고 노트북 있는 사람은 노트북 챙겨오세요. 와이파이 연결해 줄 테니까 그거 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야. 나 때는 대학생도 노트북이 없어서 학교 컴퓨터실 가서 1학 공부하고 그랬거든. 숙제하고. 지금 학교에서 주고 나라에서 100만 원씩 주잖아. 광주에서 준 거지? 다들 부자잖아. 나보다 부자야. 니네가 물론 책 사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 안 그래? 필요한 책 있으면 사시고 학부모품 사시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쓰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뭘 내가 영상을 볼 준비도 안 돼갖고 오는 것도 사실 최대한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자 그럼 61번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70번까지 모르겠는 거 얼른 봅시다. 그러니까 채점이 돼 있고 고쳐야 되고 노력해보고 오답해봐야 되는 거죠. 67번. 67번 볼까? (7번) 둘 다 아니면 2번 1번 둘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다 외웠나? 솔직하게 얘기해. 나 헷갈린다. 한 변씩 나 헷갈린다. 근과 계수의 관계 헷갈린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안 웃네. 없어? 그럼 나 이제 뭐 그거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지. 다 아는 거지.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M 같은 걸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알아야지. 그래 우리끼리 얘기할 때 채요, 저 M이요가 아니라 이름 알아야 되고 많이 써왔어. 어디서부터 한 번씩 위정계수라고 불러요. 위정계수.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미지수는? X요. 누가 알려줬어? 여기서 말하셨어. 2차 방정식이 나온다. 저기 보면 2차가 누구밖에 없어? X밖에 없어. 밑에 나중 문제 보면 미정계수도 2차인 애들이 있거든? 미정계수가 2차인 애들이 어디 있을 건데 보면 없나? 미정계수가 2차인 애가 있는데 뒤에 시작 연습 문제가 없네. 여기에는 없나? 지금 라떼를 봐야 있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줘요.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 그 문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게 오류야 문제. 누가 미지수고 누가 미정계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돼. 내야 돼 문제를. 뭔 말인지 이해가냐? 네. 그 다음에 미정계수가 M인데 요 M에 따라 식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M이 0이면 X는 얼마야? M이 0이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답 내고 계산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그건 산수고 M이 0이면 X가 얼마야? 풀면 되잖아. X는 뿔마 루트 UY예요. 허근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해가? M이 5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각각. 그죠? 7이면 14면 M이 14면 실근 나올 것 같은데 실근 나오네. 당장 그냥 해. 1로 나눠버리면 1하고 이쪽에 나오겠지. 실근 나오지. 그러니까 M에 따라 2차 방정식이 달라지고 근도 달라지고 막 달라질 거야. 자, 우리가 찾고 싶은 M은 뭐다? 두 분의 B가 몇 대 몇이 되게 해주는? 3대 2가. 자, M이 14면 두 분의 B가 몇 대 몇이야? 1하고 6이니까 1대 6이죠. 준우 싫어하는 준우 옆에가 했는데 싸우지 마. 네. 둘 싸우지 말라고. 네. 그 스탠드 책상 좀 뒤로 당기면 돼. 밀어버려. 그래도 좀 근데 더 밀어. 더 됐어. 더 와. 아니도 더 와. 좀 와. 자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M을 정하면 몇 대 몇인지도 알고 실근하는도 알겠는데 실제로 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실근이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사실을 사용해야 되고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건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얘기지. 근데 우린 지금 두분의 B가 몇 대면? 3대 2요. 두분의 B가 3대2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풀어둔 영상 보면 비례식을 좀 니네가 익숙치 않게 풀었어. 비례식을 써먹을 때. 근데 지금 그건 주은이 말고는 나랑 공부했기 때문에 계속 떠들어졌던 얘기야. 나 초6부터 그걸 가르치니까. 비례식을 다룰 줄 알아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았니? 우선
두 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알려준 게 뭐냐면 알파 대 베타가 몇 대 몇? 3대 2인 거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두 분의 합을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내가 썼을 때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m이야. 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시계 대입이 안 되는 사람들 없겠죠. 저 미정계수에,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우리가 외우잖아. 근의 공식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외웠지. 일반형의 계수로 A, B, C로. 예. 그럼 우리가 하는 문제에서 여기에 A, B, C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서 구해줘야 되고, 그게 중3 때까지는 문자는 거의 없고 다 숫자잖아. 라센 넣어. 필요 없는데 왜 불편하게 그러고 있어? 지금 풍선자만 있으면 되죠. 그 불편하게 있지 마. 바보처럼 다 넣어버려. 풍선자만 꺼내놔. 자, 알아듣냐? 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A, B, C에 해당하는 애들이 문제마다 바뀌고 식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못하는 선배들도 되게 많이 봤어. 풀려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미정계수, 그러니까 뭐 상수항 C라든가 아니 X의 계수 B에 해당하는 애를 잘 못 봤구나 라고 실수하는 경우를 배우면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틀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더 어떻게 설명해? X를 기준으로 X에 곱해진 애들로 나누어야 돼. 그게 뭐야?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일단 넌 맨 처음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배운 이유가 그거야.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배우면서 다른 문자는 뭐 취급? 숫자 취급. 그럼 심지어 동류항이면 문자들도 어떻게 가로쳐서 계산해놨지? 그걸 왜 가르쳤겠어? 뒤에 이제 이렇게 문자가 하나만 X만 나오는 게 아닌 걸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어. 뒤에서 방정식 풀 때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쓸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고 제대로 배워 라고 알려줬잖아. 자, 두 번째 알파 베타가 뭐야? 2분의 10인가요? 선생님이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구할 건 m인데요. 지금 식이 m이 들어있고 알파가 들어있고 베타가 들어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야 방정식이고, 저번 주 목요일 날도 두 놈이나 연립 방정식을 못 풀어서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뭐야? 문자를 한 종류로 만드는 거야. 한 종류. 문자를 한 종류로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변변이 뺀다거나 변변이 더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니면 대입한다거나 그런 걸 쓰는 거지. 근데 이건 등식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왜? 비례식은 등식이 아니죠. 이거 등식 아닙니다. 선생님 좌변이고 우변인데 등식 아니니까 그러면 멍청한 소리 하는 거지. 양변에 뭐 더 할 수 있나요? 이항할 수 있나요? 등식의 선지율 만족하지 않죠? 등호를 썼지만 등식이 아니라서 얘를 뭐로 고쳐줘야 돼? 등식으로 고쳐줘야 돼. 니네가 기억하는 건 이걸 거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맞아? 이걸로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알파, 베타, M 세 종류 다 있고, 여기는 알파, 베타 두 개 있고, 여기 알파, 베타 두 개 있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나? 내가 알파만 남게 할 건지 베타만 남게 할 건지 결정해 주면 되지? 베타를 지우겠어. 알파만 남게 하려고 해. 그럼 베타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 식을 베타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3분의 2 알파 되냐? 네. 그걸 베타 자리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알파 곱하기 3분의 2 알파는 2분의 12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면 알파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베타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m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네. 끝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비례식을 볼 때 이렇게 쓰지. 알파 대 베타가 3대 2인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랑 같다를 쓰는데 이렇게 쓰겠죠. 지환이 졸려? 눈이 꿈뻑꿈뻑한데 괜찮아? 넌 다 아는 거라 지뢰. 이렇게 놓고 그쵸? 이 두 값이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K라고 놓으면 3분의 알파는 K지. 양변에 성곱하면 알파가 몇 K? 베타가 몇 K?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한 문자로 돼 안 돼? 돼버리죠?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이해 가겠습니까? 됐나요? 다음 밑에 거 빼야 돼? 밑에 거 안 해도 돼? 주은이 됐어? 그때 이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저요? 주은이 됐어? 영상에 똑같이 설명이 있어요. 저번에 올려줬던 영상에 다음 몇 번? 78번. 78번 전에 없어 혹시? 76번 전에는 간격 들러서 번 73번이요. 73번 73번 전에 없으니까 73번으로 갑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플러스 3i일 때 실수 애매하고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거기 단원 이름이 뭐야? 소단원 이름이? 2차 방정식의 켈레빈이죠?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이 어찌됐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B, C가 유리수면 수고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R로 나온다면 자 유리수는 저희 근이 지금 이 근은 무리수죠. 한근이 이게 무리수라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지? 켤레가 나오겠지. 무리수의 켤레는 무리수도 생각해보면 실수하고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애야. 복소수의 켤레는 허수의 부호가 반대였잖아. 그냥 왜 그럴까? 당연한 얘기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데 항상 우리가 왠지를 생각해야 돼. 유리수 인수분해하면 무리수가 안 나와.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은 유리수를 넣는데 인수분해해서 무리수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쵸? 2a분의 마이너스 b가 핀 거고 그쵸?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q 루트 r이 나온 거 아니니?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하나가 플러스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마찬가지야. 저 계수 ABC가 실수야. 아우 더운데. 한근이 P 플러스 QI야. 여기 PQ는 다 뭐야? 실수, 유리수란 얘기겠죠. 여기서는 실수일 거고 위에서는 유리수, 밑에서는 실수겠지.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P 마이너스 QI여야 돼. 같은 이유로 알아듣겠니? 그래서 한근이 2 플러스 3i니까 또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3i야.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책 검사하면서 되게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강조했거든. 니네들은 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근이 나왔으니까 식을 만들 수 있죠. 방정식을 내가 맞습니까?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개해서 둘이 비교해서 mn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근이니까 이 식에 집어넣으면 처음이죠. 이 식에 집어넣어서 mn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 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맞습니까?
세 번째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죠. 실제 근이 아니까 이걸 근을 더해. 이게 이해를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이건 줄 몰랐던 건 아닐 거 아니다. 또 다른 한근이 질문자. 실제 구하고 실제 계산 또는 알파하고 베타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를 뭐로? 근과 계수와 관계를 구해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에 두 번에 곱하고 이게 실제 곱한 거고 또는 기호로 알파하고 베타로 곱하기를 해놓고 그죠? 또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애들 있잖아. 그리고 여기를 근과 계수와 관계를 구해 1분의 n 그럼 나오지 않아. 정리하면 되겠니 좌변을? 그 다음에 방금 하던 말이 그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거든. 옛날 선배들 중에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애가 있었다.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근이 3하고 4면 이거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정식을 구했어요 라고 한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제 책 보니까 방정식 만들랬더니 이렇게 써놓은 놈들이 내 놈이었어. 지가 그랬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뭐가 붙어야 돼? 너 내가 중3 때 이거 할 때 안 해가지고 개지랄 떨었던 거 기억나냐? 이번에는 잘 썼냐? 넌 기억이 안 난다. 어제 검사한 것 중에 어찌됐건 제일 많이 한 건 찬진이었어. 아니 승찬이었어. 라센까지. 그리고 그게 그냥 해왔어야 되는 거야. 마땅히 니네 전부 다. 화목에는 앞으로도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 되면 야자가 풀리면 주중으로 다 옮기라고 했잖아. 웬만하면. 그래도 주말에는 부를 거야 선생님이. 화목에는 다 모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건데 항상 수업 시작은 이렇게 모르는 거 질문 받는 거가 먼저고 학교 보조교재나 이런 것들로 화목에 주로 받을 건데 그럼 나한테 뭘 보내야 돼?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 아직 한 번도 안 보낸 사람들이 있죠. 저건 진짜 씨발 김치가 없는 거지? 수사람 자른다. 자, 두 번째로 이번 주부터 시행할 건데요. 형아 엎어져 자. 그냥 편하게 자.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엎어져 자. 자,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왜 기록하는 줄 알아? 물론 뭐 보면서 기록의 힘이라는 게 뭘 알 수 있겠느냐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기록하든 그래서 열풍타를 깔아서 공부할 때마다 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잘 안 하죠. 습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공부 잘하는 2학년, 3학년 선배들 보면 주위에 막 100시간 이렇게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하는 선배들도 있고 그 기록 자체가 나한테 그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하나가 있어. 두 번째로는 결국 안 하면 안 한 대로 내가 족도 안 하고 인생을 허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되게 귀찮을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이건 설명이야.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날 수학 문제를 어느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문제 풀었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페이지로 말하기 귀찮은 단어를 얘기하면 돼. 뭐 2차 방정식이라든가 그 다 소단원이 있잖아. 대단원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페이지로 해도 좋아. 어차피 내가 니네 글을 다 스캔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만 쓰면 양적으로 감이 안 오잖아요. 몇 문제 풀었나를 개인톡으로 다 보내세요. 그날 안 보내면 그날 공부 안 한 걸로 칠 거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내면 오지 마. 내 수업은 못 들어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시범 케이스가 돼서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자르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마 한 명을 자를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어쨌든 딴 반으로 보내보니까 원장님한테 보내던 내 수업에 못 들어갈 거야. 또 영원히.
고2가 되고 고3이 되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웬만하면 몰아서 하지 마시고 금요일 밤에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몰아가지고 금요일 밤에 하는 사람들도 많으면 금요일 밤 안 받을 거야.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야자 시간 핸드폰 못 쓰지, 그지? 그럼 결국은 집에 와서 보내야 돼. 잠들기 전에. 근데 사람 물어보게, 밤에 잠들기 전에 가방 싸냐? 가방을 싸는 사람이 있나? 그대로 가야죠. 보통은 하루 마무리는 그런 게 있잖아. 가방 싸는 게 밤에 하면 뭐 5분 10분이야, 그쵸? 맞아요? 아침에 하면 그 5분 10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지. 네. 그러니까 가방을 싸고 주무시고, 가방 쌀 때 채 필요한 게 뭐였나 와. 오늘 마지막에 어쨌든 하루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뭐 하고 나서 하는 사람이다, 또는 나 스카에서 한다, 그러면 수학을 다 끝냈잖아. 그럼 보내고 채점하고 오다까지 하는 거잖아. 그 시간 판단을 알아서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풀 문제가 25문제 정도 돼. 그럼 1시간인가? 1시간이 걸릴 거야. 다 알아서 다 푼다고 치면. 쉬우면 그것보다 줄겠지. 그냥 보통의 문제가 난이도로 생각했을 때. 어려우면 2배로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실전 연습 문제를 풀 거야. 우리 실전 연습 문제가 한 24문제 되지 보통. 그럼 앞으로 나한테 시간이 1시간이 있나? 1시간 20분 정도가 있어야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까지 해보겠지. 다 못 풀 테니까. 그럼 1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해야지. 그냥 들이떠 풀면 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그걸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수학을 3시간 했는데 풀어놓은 문제였더니 30문제야. 그러면 뭐 한 거야? 쳐놓은 거야. 인스타로 음악 틀어놓고 한다고 틀어놓고 유튜브로 그러고 뻘짓거리하고 놓은 거야. 집중 못하고. 그래서 시간까지 기록하면 제일 좋은데 그럼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수만 보겠다고 우선은. 그런 걸 잘 해주는 게 열분터 같은 어플들이지. 그럼 기록을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다 기록을 하고, 이씨 내가 자기가 그 다음에 주가 됐던 오늘이 됐던 판단을 하고 반성을 하고 어떻게 고칠 건가 생각한다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선배들 다 어떻게 해?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무조건 뭐라고 해? 내일부터 열심히. 근데 맨날 얘기하지. 씨발 뭘 열심히 어떻게 할 건데? 뭘 열심히 할 건데? 그거 말뿐이야. 그냥 변명이야. 열심히 하려면 뭘 고칠지를 얘기해야 돼. 뭐가 오늘이랑 내일이랑 달라질지. 그런 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알아내는 게 반성인 거야. 막 반성하면서 손을 들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쳐나가야지.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고 저번 주하고 이번 주가 똑같으면 점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러니까 정량화를 하라는 거야.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나 이번 주는 그래서 하루에 20문제 싶으면 일주일이면 몇 문제야? 140문제야. 그러면 그게 그냥 보통의 삶인 거야. 열심히 한 삶이 아니라 공부로 성공하기 위한, 내가 그래도 전대 그 위에 학교를 가고 TV에 광고를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머리에 든 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회사들이 니네한테 원하는 그런 모습을 채워나가는 기준의 기본이야. 수학만. 다른 과목 얘기하지 않았어. 다른 과목도 해야지. 막말로 솔직히 그만큼도 안 할 거면 그냥 놀아. 학원비도 아까워. 과목별로 주요 과목 5개 과목 있겠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정도. 그 정도 문제에 대하여, 물론 어떤 날은 대형 테스트 외워야 돼서 그거 외우느라고 문제를 안 풀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맞니?
공부할 시간이 몇 시간 맨날 되는지 내가 그 언제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할 건지 기본적으로 야자 시간 2시간씩 있을 건데 5과목을 다 못하겠죠. 그럼 날짜별로 나눠서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야. 내가 네 나이 때는 각자 우리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으니까 각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애들이 보통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랬고 내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답답하게도 그냥 뭔가를 하고 있어. 맨날 뭔가 해. 맨날 바빠. 근데 맨날 혼나. 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붙여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주면 수학을 하루에 몇 쪽을 몇 문제 풀었는지를 매일 기록해라. 기록하는 용지가 따로 있는 것도 불편하고 하니까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라. 그럼 거기서 기록이 되겠지. 그게 내가 시킨 거야.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힘을 갖는지 까지 설명했어. 아닌 것 같은 사람, 또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또는 싫은 사람, 빨리 지금 얘기해.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너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몇 번이었지? 76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75번은 다 풀어지니? 자, 여기 한번 볼게. 두 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4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접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 알파 베타가 7이 있거든. 이것만 있어. 마이너스 7이야? 맞아? 근데 나한테 배웠던 애들 중에서 중3 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7은 얼마예요? 0이죠. 왜죠? 근이잖아. 대입하면 참 돼야지. 저식이 알파에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해가니? 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x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되고 저 식이 3이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라는 얘기. 여기까지 알겠어? 이것도 생각보다 진짜 못 써먹어. 식에 집어넣은 식이 3 된다라고 말은 알거든. 근의 의미다 외웠으니까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4 베타가 알파 제곱이 뭐야? 이항하면 그러니까 16 괜히 알아듣겠습니까? 예. 아니면 x를 구해야 돼. 2분의 a분의구나. 짝수공식 쓰면 2 끌마 루트에 마이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 7인가요? 2 끌마 루트에 11인가? 그래서 알파를 2 플러스 루트 11이라고 하고 베타를 2 마이너스 루트 11로 해서 집어넣어서 풀어야 돼 얘들아. 이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못 봤잖아. 그래도 못 풀면 안 돼. 이 푼 거 틀린 거 아니야. 잘 푼 거야. 생각보다 이게 더 빨라. 어떤 사람한테는. 이해하겠어? 진짜인 거 아닌가 해줘? 안 해줘도 돼? 예. 되겠니? 예. 그다음 79번이요. 78번.
그러니까 식이 복잡해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다음이 보이냐?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아니? 내가 구해야 될 질문할 놈은 2차 관계수가 1이니까 2차 방정식을 모른다라는 거, 내가 구해야 한다라는 건 결국 누굴 구하는 거야? x의 계수하고 상수항 p하고 q를 구하라는 말인 거지. 항상 우리가 미지수가 식으로 안 주어질 때는 그것부터 눈에 보이게 써야 된다고 했어. 눈에 보여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그 얘의 근은 이거고 이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말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요 알파 베타하고 요 알파 베타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같은 애죠? 네.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 있어. 막말로 구하면 들어오니까 여기다 넣기 싫은 거지 우리가. 맞습니다. 정 안 되면 구해서 넣었어야 돼. 그게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네. 조금 끝으로 끝줄 때 보고 아이씨 못하겠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안 돼. 네. 여기까지 됐어? 예. 또 좌변은 실제로 더한 거구나 곱한 거. 우변은 근각에서로 곱한 거지? 예. 그럼 똑같이 여기도 어떻게 돼? 좌변은 두근을 실제로 더하기. 우변은 근각 계수와의 관계. 좌변은 실제로 두근을 곱하기. 우변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가 구할 건 PQ. 근데 여기 정리하면 내가 저 좌변을 저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값을? 통분하고 그쵸? 분수는 그 다음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 잘 해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 돼요? 안 돼요? 나. 별거 아니죠 알고 났더니. 네. 다음 티식 이게 마지막인가? 실전 확인 문제에서 80번이 있어요. 80번 해야 되니? 80번 안 해야 되니? 해야 되나 보다. 자,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쵸?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좀 문제가 복잡해졌죠. 뭐 어떻게 해요? 미정계수가 들어있고 여기도 미정계수로 들어갔어. 여기가 A고 B인가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씌워지고 얘네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알려줬네. 그 다음 누구 구하고 싶어? A하고 비요. B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제로 더한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면 마이너스 A야. 알파 베타는 B야. 예. 자 여기선 실제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고 여기가 뭐야? 마이너 B 플러스 2야. 가자. 예. 자 실제로 곱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하면 A야. 예. 자 구할 게 누구라고? 알파하고 베타인가요? 예. A랑 B요. 집중해라. 네. A랑 B랑 진짜 구할 거야? 누가 없어져야 돼? 알파랑 베타가 없어져야 되지. 자 좌변을 이용하면 왼쪽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워져? 없어져 안 없어져? 없습니다. 없어집니까? 네. 이해 갔어요? 예. 저 밑에 식도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A잖아. 예. 그럼 좌변 왼쪽에 저 간단한 식을 이용하면 맞냐? 네. 좌변에 알파하고 베타가 사라져 안 사라져?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안 나오니? 이거 우리 유리하고 주는 것처럼 푸는 거지. 중2 건데 연립방정식이죠? 네.
응? 더해. 알고 돼? 다음 10번. 자, 이거 단원 이름이 뭘까? 2차 방정식의 혈례근이죠. 한근이 뭐로 나왔어? 허근이 나왔지 지금. 허근이 나왔지? 허수가 나왔지? 나른 한근도 뭘까? 그냥 혈례가 아닐까? 그냥 혈례라고 하면 안 돼. 허근 나왔다고 뭘 봐야 돼?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는 말을 확인해야 돼. 네. 근데 이거 혈례 구하고 싶잖아. 네. 그럼 우리는 혈례복소수의 성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나머지 한근이 뭐야? 1 플러스 i분의 b 플러스 3i야. 왜? b, a가 실수야 지금. 복소수의 혈례는 분수의 혈례는 그치? 혈례들의 분수이기도 하잖아. 기호로 쓰면 뭐야? z1분의 z2의 전체의 반은 z1의 바분의 z2의 반 아니었어? 네. 여기까지 가요. 그럼 둘이 더한 게 얼마다? 분과 개수와의 관계. 두 개 실제로 알잖아. 맞습니까? 1-i분의 b-3i 더하기 1 플러스 i분의 b 플러스 3i 했더니 얼마예요? 8이에요. 이건 실제 계산, 이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럼 둘이 곱하면 a예요. 실제 계산,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도 승분하면은 바로 실수화가 돼버리지. 네. 계산이 되냐 안 되냐? 돼요. 자, 야, 이씨 코까지 보면서 자는 건 너무하잖아. 아파서 재우고 있긴 하지만 아픈 거 맞아 저거? 자, 이렇게 동그란 거지 지금. 맞습니까? 동그랬어요. 내 또 아프다는데. 자, 식이 있어야 되고. 좀 흔들어 깨워라. 너무 방해된다. 씨. 야, 형아! 코까지 보면 어떻게 차라리 엎어져 자! 자, 합산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어떻게 돼야 돼? 분배돼야 되죠? 네. 플러스 여기 알아들어 주니 모르면 물어본다고 몰라. 아무리 기본적인 거고 창피할 것 같은 것도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게 창피한 거라고 했다. 여기 합산돼 1 마이너 마이 되는 거죠? i 제곱이니까 b 마이너 bi 을 3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럼 분모 2니까 정리되죠? 여기서 더 풀어줄 필요까지는 없죠. 곱하기는 너무 좋지? 그래 안 그래? 1-i분의 2-3i 곱하기 1 플러스 i분의 2 플러스 3i 두 개가 실제 곱한 거고 근과 계수로 a냐? 네. 나와 안 나와?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저 실전 연습 문제였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묶어서 써주세요. 수학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필수하기 문제. 실전 연습 문제 설명할까요? 그것도 하셔.